제목이 좀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좀 어렵게 뭐 이런저런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그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 그 중요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플라톤, 그러니까 계속 플라톤 이원론적 철학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느냐, 그것은 이제 플라톤 철학에 하면 항상 있죠. 주체라는 것이 실체라고도 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이제 존재한다고 봤는데, 이제 이론론적 철학, 덜레즈가 정리한 철학에 의하면 주체는 없죠. 그냥 주체라고 하는 것이 뭐 휴메에 의하면 표상의 묶음이다. 관념의 다발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는 전제를 이제 빼놓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는 그 실체 주체가 있나요? 지금은 없잖아요. 원래 솔로몬이 없던 데서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뭐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가지고 아기가 됐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랬다가 이제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키가 얼마였고 얼굴이 어떻게 생각했고 뭐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실체가 없어졌단 말이지. 남는 건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기호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으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걸 주체라고 할 수 있느냐, 실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괜히 실체가 있다고 하는 전제, 주체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기호밖에 없다. 우리는 죽으면 기호라도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없죠. 세종대왕은 이제 기호를 남겼죠. 한글을 창제한 왕, 위대한 왕인가 뭐 이런, 뭐 충무공 이순신도 기호로 남았는데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주체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관념의 다발, 세종대왕이 뭐 백성을 사랑해서 글자 없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글자를 혼자 만드셨다. 그런 어떤 그분의 가진 관념, 그분에 대한 관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것저것 덧붙여갖고 뭐 이제 하나의 표상의 묶음 내지는 관념의 다발이 형성돼서 남아있는 거지 실체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그 무덤을 파본다고 해서 그냥 뭐 아니면 뭐 지금 뼈도 하나 남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정직하게 보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류죠, 오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허망하고 허탈하죠. 근데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뭐 양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표상이라고 할까 하는 것만, 형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람에게서는 계속 사람이 나온다. 그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염소에게서 염소가 계속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 형태가 영원히 반복된다. 그럼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없어지는 실체는 없고, 사람에게서 또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그 무한 반복된 거다. 그것이 이제 니체가 영겁회귀라고 말한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회귀하고는 다른 거죠. 불교에서는 뭐 이제 뭐 사람이 죽어서 뭐 개도 되고 뭐도 되고 윤회를 하고 나중에 또 사람은 나오고 이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람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영원히 또 생겨날 거고 없어질 거고, 그러나 개체 황대로서의 어떤 실체는 없는 거다. 염소는 계속 염소가 나올 거예요. 염소에게서 양이 나오지는 않죠.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이 생명세계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론론적인 시대에. 근데 기독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건가? 본래는 이제 이렇게 그,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이 이렇게 맞는 건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그 각자가 생각할 문제고, 결단하고 뭐 해야 될 문제고, 이제 그 실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하나님 형상. 그래서 이 베드로로 말하면 시몬 어부의 겉사람은 실체가 없죠. 없어져 버리면 정말 없어져 버리는 건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 그 실체가 없어진 게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와 함께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속사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이제 뭐 우리 육체의 형태는 이제 땅으로 가서 없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니체를 비롯한 철학자들 얘기하는 건 뭐 종교가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뭐 그 육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정신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에너지로 변하는지 뭐 귀신이 되는지 이런 것은 설명이 다 다른데, 어떤 그것은 따로 간다. 그 정도가 설명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체 말고 정신은 어떻게 되지? 그것이 뭐 다른 것이 또 될 수 있는 재료로 원자로 흩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본래는 실체가 있었다. 그 실체는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다 없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남아서 다음 세상에 가고 영원히 간다. 그건 믿음의 부분이죠. 그것도.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또 이 부분을 말씀하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꼭 지키고 그대로 그것이 진실임이 증명된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그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이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젊었을 때 죽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이제 뭐 부모님들을 만약에 천국 가서 만나면 금방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실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일종의 그 신앙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속 사람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졌지.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못 돼서 죽은 다음의 모습은 거의 귀신하고 똑같다. 자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거지. 그냥 뭔가 형태가 있는데 저거 사람이구나 하는 건 있지만 각자 소위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각자가 자기 고유의 형태를 갖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귀신은 변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흉내내고. 죽은 자들을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엄마가 있다고 하면 뭐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지옥에 만약에 방문하러 간다면 엄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내가 네 엄마야. 근데 엄마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가 내가 죽은 엄마를 그 귀신이 흉내내서 그 모습으로 둔갑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그 죽은 뭐 시어머니나 뭐 아니면 뭐 큰아버지 낸 사람의 형태를 흉내내는 짓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은 내 엄마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반지의 정에 보면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 그 짐승 소리, 그걸 뭐 여러 가지 그 짐승 소리나 소리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괴물 소리죠. 뭐 킥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내고 막 무대기로 몰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아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저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끔찍하죠. 근데 정말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기 십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은 거의 비슷한 거지. 나름대로 뭐 개체성은 이것과 저것 다를 수는 있으나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고유한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요. 아이덴티티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자동차도 아이덴티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비로소 이제 현대에서는 앞에 이렇게 역삼각형의 모습이 이제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저런 앞에 그릴을 보면 아 현대 거구나 이런 것이 이제 비로소 나왔다는 거예요. BMW 보면 이제 돼지코라고 그러죠. 두 개 이렇게 딱 있고 뭐 아우디는 뭐 동그라미 5개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 저거 뭐 벤츠 같은 별 표양 아 저거 벤츠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차들이 많은데 뭐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아직도 그 아이덴티티가 없죠 디자인에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현대차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우디 뭐 또는 벤틀리 그다음에 벤츠 BMW를 디자인했던 수석 디자이너들 백지수표를 두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도 보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보는데 이 모습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죽은 다음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없어졌던 그런 이제 뭐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우리 개인의 모습들이 속 사람으로 살아나서 죽은 다음에도 유지가 되고 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원죄가 있는 상태라면 이 니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형태가 없이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만 있고 개인적인 형태는 없이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건 제가 신앙 고백적인 얘기고 이게 정말 그런지는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건 상황을 공부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하는 의미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지. 철학 공부만 해갖고 뭐 하겠어요. 그 뭐 단지 무슨 지식 자랑 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저 정도까지 공부하면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하고. 제가 수련회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도 그런 이유가 여러분도 저하고 공부하면서 나 이런 얘기를 하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냐고. 공부를 많이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 그리고 지금 공부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너무 우리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데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론적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양자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서 제3의 것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걸 생성이라고 그래요. 생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카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사람을 자꾸 카피하려고 그래요. 뭐 염소를 카피했다. 복제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 그리고 뭐 양을 복제했다. 뭐 송아지를 복제했다. 이런데 나중에 사람도 복제를 하려고 좀 하고 이제 염려하는 게 뭔가 기술은 된다고 그래요. 정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면 뭐 어디 산속이나 저 무슨 외딴 섬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을 한 100명을 가장 유능한 자를 잡아다가 그, 뭐,
세포를 떼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런 유능한 사람 한 100명이나 1000명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사람의 괴물이에요. 사람을 카피하겠다는 거지. 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세계는 복제나 카피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그렇다고 갑돌이와 갑순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이 생성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명세계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라 갑돌이와 을순이가 만나면 또 다른 형태가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사람뿐 아니라 이게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말벌하고 무슨 저 꽃 얘기 나오는 난하고 나오는데 말벌과 난이 서로 이제 합력을 해가지고 제 그 이 씨앗을 이제 난의 씨앗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난이 나온다. 근데 그 말벌의 얘기도 뭐 합력이 됐습니다만은 그 예를 그렇게 들지 말고 난이 혼자 그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난에 있는 뭐 그 이제 어떤 꽃가루를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돼가지고 바람에 만나든지 말벌이 뭐 이렇게 어, 꿀을 따먹으러 와서 이제 발에 붙여서 수정을 해주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에서 난이 나오는데 또 그 난도 복제돼서 똑같은 난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난이 나온다. 그 생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작용이 생명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더 벌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사람이 수정을 시키든지 뭐 지네끼리 어떻게 뭐 교배를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생명세계는 그런 식으로 제3의 것들이 그 이제 부모와 부모들 남자와 여자 결합을 되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것으로 생성이 돼서 나오는 식으로 생명세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고정된 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여기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그 플라톤 철학 입장에서 보면 여기 사회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사회도 이제 이 원래 들레즈식의 철학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만나서 또 이제 제3의 중산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부유했던 사람들이 또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회도 생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나라를 이제 망쳐먹고 있는데 혼자 집권을 막 15년씩 해버린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다 숙청해버렸다. 그러면 자기 개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고정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중국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아유, 시진핑이 나라 말아먹게 생겨 잘 됐다. 이제 5년 동안에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라톤에게서는 플라톤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수자들이 지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배 계급이 되면서 그걸 고정시킨 거예요.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이제 그 우리 블레즈 철학에서 보면은 이 플라톤이 그 이제 처음에 뭐 그 투표하고 무슨 모여서 토론하고 그럴 때 처음에 다 똑같은 의견이었었는데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등급이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있고 99점, 99점짜리가 있는 건 50점, 빵점짜리가 있더라. 그럼 등급을 매기면서 이런 피라미드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적용하면서 사람도 등급이 있다. 또 무슨 이 사회 조직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 서양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회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그 소위 엘리트 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생산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깐 뭐 좀 혼란이 온 거 있는데 흑수저 금수저를 바꿔서 썼던데 이제 흑수저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금수저가 되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뭐 법률가 집안에서 법률가가 나오고 뭐 박사 집안에 박사 나오고 부자 집안에 부자 나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생성 변화가 잘 안 되고 플라톤식으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들레주 엄마 아빠도 이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말로는 뭐 사랑은 얘기하고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지. 그런데 그들도 이제 뭐 해변에 가서 놀 때 자기들 있는 사람끼리 노니까 뭐 아주 뭐 한적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 자기들이 부린 노동자 계급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시끄럽고 애들 데려와서 지저분하고 아유 못 오겠다 그래갖고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플라톤식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회이고 타도돼야 될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자체도 욕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를 유지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소유를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제 계속 뒤바뀌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공산주의가 그걸 해보자고 했는데 공산당이 딱 지배 구조가 되니까 또 플라톤적이 된 거예요. 그걸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면 푸틴이라든지 이 시진핑을 보면 알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아마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으면 숨만 붙어있으면 또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플라톤주의적인 사회인데 이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생성 변화는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생명의 세계는 끊임없이 제3의 것들로 생성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겁고 늙은 것은 이제 소멸되면서 제3의 자식들, 손주들 뭐 이걸 또 다음에 그 세대를 재생산하는데 카피나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이게 생산하냐면서 자기들은 소멸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론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회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들의 그 소수의 특권과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구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이걸 유지하려고. 또 권력도 권력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건전치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아베가 나라를 망쳐먹었죠. 그리고 일본 뭐, 그 지금 무익들이 한 800만 명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도 거기 총리도 거기서 내고 그리고 뭐 정치가도 다 거기서 내고 또 일본은 참 그 후진적인데 그 권력을 세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면 아들이 그걸 세습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플라톤적인 구조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60년인가를 뭐 계속 일본 회의라고 하는 800만 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 사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게 고정이 돼버렸어요. 바꾸려고 안 하는. 지금도 안 바뀌죠. 기시다도 그 이제 말하자면은 아베 쪽에
일본 회의에서 낸 우익단체에 낸 인물이죠. 그러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베가 기시다로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된 사회라는 플라톤적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이고, 그건 생성 변화하는 원래 생명의 그 이론론적 사회하고는 다른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치가 뭐 여로 갔다 야로 갔다 뒤바뀌고 또 이제 바뀌면서 부정부패했던 사람들이 다 출연해서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래도 생성 변화하는 생명의 그 세계에 이제 그나마 부합되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가 야가 합치면서 이제 뭔가 또 이렇게 또 싸우면서 걸러지고 이제 전진 나가는 그런 쪽에, 그걸 볼 때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는 것이 아유 저것들은 왜 이렇게 싸웠었냐 그러는데, 싸우는 것이 세상 변화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제3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야권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여권이 강화되고 있는데, 또 여도 지금 뭐 살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겠죠. 부패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또 이제 부정부패하고 잘못된 사람들 걸러내고 또 제3의 것이 나오고 발전이 조금씩 돼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70년 만에 경제라든지 정치가 민주화되고 뭐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싸워서 된 겁니다.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제3의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해서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싸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그걸 좋아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견뎌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활동 세계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부합되는 사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회가 이론론적 사회는 끊임없이 그 남자와 여자, 뭐 주로 이제 기본은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복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플라톤적 사고인데, 우수한 사람을 복제를 통해서 유지하겠다.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것을 이제 그 뭐 도주라고도 하고 탈영투라고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별 얘기 아닌데 뭐 그렇게 써놓으면 골치 아파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에게서 그 뭐 난자가 나가는 게 탈영투하는 거죠. 엄마란 영투에서 빠져나가고, 아빠에게 정자가 빠져나간 건 아버지의 영역에서 빠져나 탈영투하는 거. 도주는 도망치는 건데 도망치는 거죠. 거기 있으면 새로운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내 소유가 아니죠. 다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벌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탈영토. 지금 있는 것을 벗어나서. 또 우리 정치, 뭐 요즘엔 문제가 많은데, 정치도 탈영토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탈영토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재명 씨 그 뭐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아주 질이 멸렬해갖고 아마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뭐 국회의원 몇 명이 될라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제3의 당을 만들든지 해서 탈영토를 해야죠. 그걸 유지하려고 그냥 방탄 국회라고. 민심이 다 떠나는데 그 탈영토를 빨리 도주를 해야 돼요. 그 빠져나가서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다른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으고 그 사람들은 이 재판에 맡기고 이렇게 되는데, 탈영토를 못하고 도주를 못하고 있으니까 잡혀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 굉장히 그 현실의 그 생명세계의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탈영토 못하는 데는 다 망해요. 지금 북한 가면 70년 동안을 갖다가 김일성 가문이 그 보잘것도 없는 것들이 그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저렇게 되잖아요. 저걸 탈영토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 그거 없애버리고 좀 나가야지. 저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굶어 죽고 앉았는데도
그래서 몇천억씩 들어가지고 미사일이나 쏴대고, 그거 가지고 백성들의 먹여 살리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나라가 한번 남한하고 붙어보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남한이 50배, 60배가 부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뭐 갖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장사장포가 3만 문인가 있다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1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갖고 남한을 불바다 시킨다는데, 물론 뭐 처음에 갑자기 쏘면은 뭐 그게 뭐 좀 이쪽에 어디 뭐 피해는 있겠지만 그걸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장포 꺼내는 순간에 폭격을 해버린다고. 그럼 미사일이 빠르지 그게 빠르냐. 반나절이면 북한의 모든 집이라고 생기면 다 없어진다 그래. 반나절이면. 그냥 이렇게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 자체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탈영토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탈영토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탈북자들이잖아요. 탈북자. 그래서 생명세계는 탈영토라고 하는 것, 또 도주를 인정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것 시대가 나오고 그런다. 우리 이제 개신교도 탈영토한 거 아니? 도주한 거지. 천주교에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 개신교에서 또 프로테스트하고 나가는 새로운 교회들이나 교단이 또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적 구조의 피라미드 구조가 딱 있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소수의 가진 자, 또 권력자,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플라톤주의의 사회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진짜 이 생명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있는 거에 탈영토 도주해가지고 제3의 것들을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생명세계를 제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나온 거고, 또 지금 이 정치권도 새롭게 이제 그 묵은 사람들을 다 벗어 번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그룹들이 또 생성 변하면서 나와야지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죠. 매일 그거 갖고 싸웠고 요즘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뭐 지나간 날 뭐 죄만 캐고 앉았고 뭐 네가 잘했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진을 못 하게 되는데 아마 해결되고, 우리나라 그걸 잘해왔으니까 아마 새로운 정당도 나오고 새로운 사람도 모이면서 이제 정치도 변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레즈의 철학이다. 그런데 교회도 결국은 이런 도주, 탈영토를 해서 뭐 우리 신학 같은 것도 성경 해석도 고정된 거에서 변화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서양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 동양 시대에 또 바울 신학에서 탈영토에서 도주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살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해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